노후에 1억이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죠? 근데 막상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그 1억이 생각보다 금방 사라진다는 걸 다들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주변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일하는 게 돈 버는 거고 일자리가 있는 게 진짜 부자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150만 원만 써도 1년에 1,800만 원, 5년이면 거의 다 써버리거든요. 물론 이자가 붙으면 좋겠지만 요즘 은행 이자 보세요. 팝값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예전에 서울에서 택시 하시던 70대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셨어요. 다들 나이 들어서도 고생하신다고 안쓰럽게 보지만 본인은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미치는 줄 알아. 팝값 벌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숨이 붙어 있는 거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일자리가 있다는 게 삶의 생명줄처럼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62세에 희망퇴직하신 회사원인데요.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에서 1억 5천 정도 있으셨대요. 은퇴 후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서 쉬다 보니 우울증이 오더래요. 하루는 커피숍에 갔는데 바리스타 알바 모집 공고가 붙어 있길래 혹시나 해서 지원해 봤대요. 나이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홀 관리하는 자리라 채용이 됐대요. 손님들 오고 가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돈도 물론 큰 도움이 됐지만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 같다는 기분이 하루하루를 살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67세 건설 현장 경비원 아저씨 이야기예요. 이분은요, 젊을 때 식당도 하고 택시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은퇴 후 딱 1억 남았대요. 처음엔 이 돈이면 앞으로 쓰고 죽을 때 조금 모자라겠지 했는데 막상 병원비, 자식들 경조사비, 관리비 내고 나니 3년 만에 반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경비 일자리를 구했는데 새벽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피곤해도 기분이 좋대요. 매달 12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예금은 그대로 두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일자리가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라는 거죠. 물론 1억, 2억 있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돈을 쓰는 속도를 늦추려면 작게라도 계속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우리의 건강과 정신을 지켜줘요. 요즘 정부나 지자체에서 60대 이상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도 많고 마트 시식, 청소, 단시간 근무 같은 공고도 꾸준히 올라와요. 주저하지 말고 꼭 지원해 보세요.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사장님들은 성실하고 빈틈없는 어르신들을 더 신뢰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노후에는 1억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진짜 재산 같아요.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사회랑 이어져 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노후를 지켜주는 최고의 연금 아닐까요? 오늘도 한숨 대신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노후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은가요? 사실 60대 이후의 일자리는 체력, 기술, 사회적 네트워크, 운전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분명해요. 너무 큰 욕심 없이 내 몸 상태에 맞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고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트 시식 코너 알바는 60대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 많아요. 4시간 단위 근무가 일반적이고 하루에 3만 4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물론 오래 서 있어야 해서 허리나 다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이 건강검진 때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또 요즘은 공공근로 일자리가 다양해요.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가 있어요. 보통 한 달에 4,060시간 정도 근무하고 월 27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을 받아요. 돈이 많진 않아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며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단, 이런 일자리는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남성분들은 경비, 주차 관리, 시설 관리 같은 일자리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경비는 보통 24시간 격일제라 체력 부담이 있지만 최근엔 주간 경비만 보는 아파트나 빌딩도 늘고 있어요. 월급은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다만 요즘 경비원은 단순히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택배 보관, 분리수거, 정리, CCTV 모니터링 등 소소한 업무가 많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50대 후반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국민내일 배움 카드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바리스타, 간병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딱 두면 60대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3개월 정도면 취득 가능하고 요양보호사는 2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60대 여성 취업률이 80%가 넘어요. 특히 요양보호사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분야라서 체력만 된다면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생활비는 내가 번다. 이 마음이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도 늙으면 자식들이 용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걸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65세가 넘어도 월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 손으로 버는 소득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불법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전화만 하면 월 300만 원, 소개비 50만 원만 내면 평생 일자리 보장 이런 광고는 전부 사기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땐 고용노동부 워크넷, 각 지자체 일자리센터, 노인 일자리 포털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만 지원하세요. 그리고 면접 전에 꼭 가족에게 말해두세요. 혹시 모를 위험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결국 노후 일자리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와의 연결감이에요. 하루 3만 원을 벌더라도 그 돈으로 내 밥을 사 먹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병원도 다닐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노후의 자유와 존엄 아닐까요? 오늘도 내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걸음이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70대 택시기사 김 씨는 은퇴 후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모았지만 집에만 있으면서 그 돈이 금세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식당 알바를 시작했는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삶의 활력이 되더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후에 큰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자존감을 지키며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억 원 예금보다 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내고 건강과 능력에 맞는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돈만으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사람들과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짜 풍요롭게 만듭니다. 김 씨의 선택이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자리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잘 챙겨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